예, 역사 이야기 오늘은 로마의 영향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로마 제국의 성장 750년경에 시작됐습니다. BC 265년 이탈리아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고 BC 63년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죠. AD 6년 총독으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BC 330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지역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땅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셀루코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63년에 나온 영화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라는 그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트로가 있는데, 클레오라는 것은 영광, 파트라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 영광이라는 뜻이겠죠.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라고 일컬어집니다. BC 69년에 태어나서 BC 30년에 죽게 되는데, 로마 제국과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그 그림이 이 카이사르예요. 율리우스 시저라고 일컬어지는 시저와 카이사 같은 뜻입니다. 그 카이사르가 BC 46년,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12달 365일 태양력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365 0.251, 그래서 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루가 추가되어서 2월 29일이 있는 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인데, 그 카이사르가 이제 그 로마의 원로원의 명을 받고 그 당시에 저항군이었던 폼페우스를 물리치고자 계속 동방으로 전진하고 이제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그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그 이제 카이사를 협조하게 되죠. 그 내려왔을 때 이집트에는 그 당시에 프텔레마이오스 12세가 죽고 그의 딸인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가 그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해서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그때 19살에 그 파라오 왕이 되는데, 그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1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협동 통치를 한다고 해도 주도적으로 클레오파트라 7세가 그 모든 것을 다 했죠. 여기 보이는 그 두상이 초록색 화살표가 있는 것이 클레오파트라의 그 두상이라고 여겨지고, 그 동그란 동전은 클레오파트라 기념 동전이에요. 그렇게 이제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자기를 이제 그 카페트에 말아서 카이사르 숙소에 갖다 놓도록 해요. 거기서 이제 좀 극적으로 만나게 된 카이사르는 그 당시 52세였고 클레오파트라는 22살이었다고 그래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거기서 한 10주간, 카이사르가 10주간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이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 카이사르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이후에 이제 그 카이사르가 로마에 돌아갈 때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도 아들과 함께 로마로 그곳에 방문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BC 44년 카이사르가 이제 독재관으로서 황제적 권력을 갖게 되는 그때, 그 바로 직후에 이제 2월 달에 그 독재관이 되는데, 그 이후에 브루투스라고 하는 그 이 사람에 의해서, 공화파 사람들에 의해서 원로원 그 광장 앞에서 23번의 칼에 찔러서 죽게 돼요. 죽고 나자 이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이후에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그 유언장엔 한 6개월 전에 기록됐는데 클레오파트라나 그 아들에 대한, 카이사르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카이사르는 원래 자녀가 없었는데 그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그 당시에 19살이었는데 또 이제 막 군단에 임명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유언장의 집행관으로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이제 오히려 그 이 카이사르의 모든 권력을 대신 차지하고 싶어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병약한 청년이었고,
큰 야심이 없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태도하면서 결국 이제 그 분할에 통치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안토니우스는 이제 동방으로 또 남방으로 결국 이집트에 다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다시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관계가 되고 나중에 부부가 되고 또 새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이제 이집트에서 로마 제국을 꿈꾸는 사람이 되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서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적으로 만들고, 이후에 안토니우스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큰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안토니우스는 자살하게 되고, 이후에 그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죠. 옥타비아누스,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받아서 후계자로서 자처하고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같이 놓죠. 그리고 이제 BC 44년부터 BC 27년까지 그 모든 전쟁을 잘 수행하고 통치를 일관되게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이제 잠잠해졌을 때 자기의 모든 권력과 군사적 어떤 통치권을 다시 시민과 언론에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죠. 그럴 때 언론에서 그를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오히려 사실은 그 사람이 그만큼의 굉장히 지략이 있던 사람인 것으로 나중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초대 황제 같은 역할로 해 나가죠.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더 이상의 그의 어떤 황제라고 불려지지 않고, 그가 원했던 칭호는 제1 시민권자, 최고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제 그만큼 자기는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위임받은 독재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에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정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예요. 이 카이사르는 것은 영어로 하면 시저예요. 그래서 시저나 카이사라 같은 호칭인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황제가 되고, 이후에 200년 동안 이제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형태를 보면 BC 27년까지는 공화국 형태였어요. 상원이 강력했지만 그 율리우스 시저가 그 모든 공화국을 제국으로 바꾸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BC 44년 살해됨으로써 이제 끝나죠. 그 제국이 된다는 것은 황제가 있는 나라인데, 그 이후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삼두 정치로서 일을 해나가다 BC 27년에 드디어 그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황제의 역할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200년 동안 팩스 로마나, 라틴 말인데 로마의 평화의 시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계를 본다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서쪽으로는 대서양, 스페인 말이 스페인까지,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그 북쪽, 이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라인강, 다비뉴강, 독일 이남까지. 그 당시에 독일은 바바리안이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오랑캐족 같은 의미예요. 그 독일 남부까지가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됩니다. 팩스 로마나의 영향, 여행과 무역이 안전하고 용이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죠. 각 지방의 문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했고 기독교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서방 기독교의 본부가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AD 312년에 막센시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권력 다툼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꿈을 꿨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 징표로 승리하라라고 해서 십자가의 징표를 하늘에서 보았고, 그것을 이제 병사들의 방패나 깃발에 달아서 승리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이제 AD 313년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이제 선포하게 되죠. 기독교는 하나의 법적인 종교다. 그것이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Legal Religions, 관용 정책에 의해서 기독교가 용납됩니다. 또 하나 비교해 볼 것은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기독교는 이제 법적인 종교다,
The Legal Religions,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모든 종교를 밀어낸 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시대 기독교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